비가 내리는 차가운 도로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가을 저녁 미숙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도 그녀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윤기가 넘쳤어요. 작은 주름이 눈가에 비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녀의 미모는 건재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 했어요. 준호야, 오늘 몇 시에 들어와?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늦을 것 같아. 오늘도 회식이야.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준호는 늘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을까요? 어쩌면 더 오래 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사업이 바쁜 시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것 같네. 준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 그래. 신제품 출시 준비 중이잖아. 미숙은 남편의 표정을 살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 입는 준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넥타이 메고 가네. 중요한 거래처와 만나거든. 인상이 중요하지. 자신의 의심을 털어내려 노력했지만 찝찝한 기분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10년 연을 이어온 남편이니 믿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나간 후 미숙은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항상 몸에 지니던 휴대폰을 오늘은 침대 위에 두고 갔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둘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화면을 열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미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밤 기대할게요. 보고 싶어요. 떨리는 손으로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님이 분명했어요.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찍은 사진들. 미숙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고 자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내 휴대폰 집에 두고 왔나 봐. 혹시 봤어? 미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여기 있어. 침대 위에 있더라고. 다행이다. 일 끝나고 갈게. 전화를 끊고 미숙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0년.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12시가 다 되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어요. 남편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도 미숙은 모른 척했어요. 준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출근한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매일 밤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끝날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차 뒷좌석에서 여성용 손수건을 발견했거든요.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어느 날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차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미숙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키는 항상 현관 옆 선반에 두었으니 쉽게 열 수 있었어요. 차 안으로 들어가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맡았던 그 향이었어요. 뒷좌석을 살펴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여자의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러브 박스를 열었습니다. 차량 등록증과 보험증서 그리고 립스틱 하나가 나왔어요. 밝은 빨간색, 미숙이 쓰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준비한 저녁 식사 대신 발견한 증거들이 놓여 있었어요. 손수건, 머리핀, 그리고 그 빨간 립스틱.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취기가 있는 듯 했습니다. 늦었네. 회식이었어? 준호는 미숙을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응, 중요한 거래처와 저녁을 먹었어. 그래? 누구랑?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미숙은 천천히 식탁을 가리켰어요. 준호의 시선이 식탁 위 물건들로 향했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립스틱 누구 거야?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왜 내 차를 뒤지고 다니니? 그의 태도에 미숙은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산 아내한테 하는 말이 그거야? 이게 누구 거냐고. 준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알았어, 미진이라고. 회사 후배야. 후배? 차에서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너도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 말에 미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이런 말 한마디로 끝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이야? 준호는 냉담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오래전부터 답답했어. 너와의 생활이. 항상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그래서 그게 바람필 이유가 돼? 미진이는 날 이해해. 내 꿈을, 내 열정을. 너와는 달라.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녀를 무심하게 바라봤어요. 넌 사람도 아니야. 미숙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화병, 사진액자, 무엇이든 닿는 대로. 준호는 당황한 듯 일어서서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시간이야? 난 내 인생의 쓰레기였어? 대체 언제부터였어? 얼마나 오래 날 속였어? 준호는 미숙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날 만지지 마. 더는 못 참아. 난 이혼할 거야. 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혼? 지금 제정신이야? 왜 놀랐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준호는 갑자기 침착해진 듯 했어요. 그는 미숙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진정해. 내일 다시 얘기하자. 둘 다 흥분했으니까. 하지만 미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준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다는 듯이요. 미숙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미숙아, 일어났어? 준호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는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미숙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진심 어린 사과처럼 들렸지만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늦게 들어올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자. 모든 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정리는 무엇일까요? 이혼?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 준호가 나간 후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온 집안이 어젯밤의 흔적으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10년 세월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미숙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녁이 되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곧 들어갈게. 오늘은 좀 이야기 좀 하자. 차로 어디 조용한 데 갈까? 미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또 감정이 격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준호가 돌아왔을 때 미숙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평소보다 짙게 화장을 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에 오르자 낯익은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미진의 향기였어요. 미숙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갈까? 준호가 물었어요. 미숙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무데나 괜찮아. 그냥 달리자. 준호는 차를 출발시켰고 그들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늦은 밤이라 차가 거의 없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 있다며. 미숙이 침묵을 깼어요. 준호는 운전에 집중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짧지만 명확한 한마디였어요. 미숙은 이미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결론이구나.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맞지 않아. 내가 모든 재산의 절반을 줄게. 집도 내가 가져.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미진이랑 살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더 이상 감출 것도 없잖아. 그래, 미진이랑 새 출발할 거야. 미안해. 미숙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통한 웃음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10년을 한마디로 정리하네. 참 쉽구나. 준호는 점점 속도를 올렸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로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좀 천천히 가. 이야기 좀 하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준호의 말이 이어지는 순간 갑자기 앞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마주오는 차였어요. 준호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차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조심해. 미숙의 비명과 함께 쾅.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미숙은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피가 흐르는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미숙이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을 때 준호는 차 밖에 서 있었어요. 그는 잠시 차 안을 들여다보더니 결심한 듯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도와줘. 미숙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준호는 미숙의 몸을 도로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난 이제 자유로워야 해. 준호는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의식이 다시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도로 위에 누워 있었어요.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봐요. 거기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간신히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팠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살아있네요.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구급차 부를게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나가던 트럭 기사였습니다. 새벽 2시 그는 먼 거리에서 도로 옆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양심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미숙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어요.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미숙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안녕하세요. 깨어나셨군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긴 어디죠? 강원도 지역병원입니다. 사고 당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미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사고? 무슨 사고? 제 이름은 뭐죠? 간호사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신분증이 없어서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미숙은 머리를 짚었어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다행입니다. 미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러는 거죠? 의사는 차트를 살펴보며 설명했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억상실 증상이 있는 것 같네요.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셨어요. CT 촬영 결과 출혈은 없지만 뇌진탕 증세가 있습니다. 기억. 언제 돌아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부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영구적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미숙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이 낯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를 구해준 트럭 기사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기억나세요? 제가 어젯밤에 도와드렸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트럭 기사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전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자리에 가봤는데 차나 다른 흔적은 없더라고요. 혹시 누가 고의로 버리고 간 건 아닐까 싶어서요. 미숙의 마음에 희미한 불안감이 일었어요. 고의로? 누가 그녀를 버렸다는 걸까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신고했어요. 하지만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수사가 쉽지 않대요. 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지금 형편이 어떨지 모르지만 퇴원하시면 당분간 저희 식당에서 일하실래요? 제 누나가 식당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미숙은 놀랐어요.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호의가 의아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밥은 걱정 말고요.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만 있다가 가셔도 돼요. 미숙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신세 좀 질게요. 2주 후 미숙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으니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에서 차 파편만 발견됐을 뿐 차량이나 운전자는 찾지 못했어요. 성우는 약속대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성운의 식당이라는 수수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긴 강원도 작은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순박해서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성우의 누나 영희는 미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새 이름을 지어드릴까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어요. 그럼 미정은 어때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도 있고 그렇게 그녀는 미정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삶의 기억은 없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미정으로 불리게 된 미숙은 성운의 식당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설거지를 하다 물을 엎지르기도 하고 주문을 받다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가르쳐 주었어요. 괜찮아요, 미정 씨. 천천히 배우면 돼요. 영희의 따뜻한 말에 미정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 일에 익숙해졌고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는 요리 솜씨가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칼질을 잘하세요? 전생에 요리사 하셨나 봐요. 영희가 감탄했지만 미정은 쓸쓸하게 웃기만 했어요. 전생이라. 자신의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미정은 종종 악몽을 꾸었습니다. 비 내리는 도로, 자동차 불빛, 그리고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 하지만 꿈에서 깨면 모든 기억이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미정은
식당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어요. 특히 그녀가 만든 된장찌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미정 씨 된장찌개는 어머니 손맛이 나요. 단골 손님의 말에 미정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라. 그녀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겠지요?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지금 그녀를 찾고 있을까요? 어느 날 성호가 그녀에게 월급 봉투를 건넸습니다. 첫 월급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미정은 감격해서 봉투를 받았어요. 새 인생의 첫 수입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성호 씨. 이렇게 도와주셔서. 성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미정 씨가 오신 뒤로 식당이 더 활기차졌거든요. 그날 저녁 미정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누군지 모를 젊은 여성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마의 작은 상처, 목의 흉터, 그리고 슬픈 눈빛.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제 미정으로서의 삶이 편안해졌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불안감은 떨칠 수 없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미정의 머리카락은 조금 길어졌어요. 그녀는 이제 마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미정 이모라고 불렀고 노인들은 그녀의 요리를 좋아했어요. 성호와 영희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정 씨, 이제 기억 찾는 거 포기하셨어요? 어느 날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가끔은 궁금하지만 지금 이 삶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도 미정 씨가 있어 행복해요. 그렇게 또 1년이 흘렀고 세 번째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없었지만 새로운 추억들로 마음이 채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30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미정은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주방에서 다른 손님들의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사를 마친 남자가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혹시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저는 보험회사 조사관 이진우입니다. 혹시 박준호 씨 아내분 아니세요? 미정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박준호? 그 이름이 왜 이렇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걸까요? 뭐라고요? 3년 전 교통사고 보험 건의 아직 미결이에요. 남편분이 그때 실종 신고를 냈거든요.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마치 두꺼운 얼음이 갈라지는 것처럼. 박준호.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 배신, 그리고 그 비 내리는 밤의 사고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미정, 아니 미숙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릇을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고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괜찮으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너는 날 버렸어. 사고였어. 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기억이 돌아오셨나요? 미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혼란스럽고 슬픈 눈빛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기억나요. 진우는 미숙을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3년 전 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사고 신고는 익명으로 들어왔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준호 씨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아내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죽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왜 이제서야 저를 찾으신 건가요?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종결 처리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슷한 유형의 보험 사기건이 있어서 다시 조사하게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실종된 분과 비슷한 분이 이 마을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죠.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험 사기라. 준호가 내 생명보험금을 타려고 했군요. 네, 1억 원짜리 보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신이 없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남편은 그녀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겁니다. 준호는 지금 어디 있나요? 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받지 못했지만 다른 재산은 모두 가져갔어요. 화면에는 준호의 최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남편이었어요.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김미진 씨입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미진. 그 이름을 들으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진우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실종자 처리되었기 때문에 박준호 씨가 재산을 처분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이는 살인미수에 해당해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에서 준호와 다시 마주한다면 그녀는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준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없앴을 테고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그가 고의로 그랬다는. 진우는 머리를 극적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다. 현장에는 차 파편만 남아 있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법적인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USB는 가지고 계세요? 갑자기 미숙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USB요? 어떤 거죠? 준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이요. 제 보험 관련 문서들. 사실 미숙은 그런 USB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만약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신가요? 미숙은 빠르게 마음을 정했어요. 네, 준비해 주세요. 빈 USB에 몇 개의 더미 파일만 넣어서요. 파일명은 보험, 계약서, 서명 이런 식으로요. 진우는 혼란스러운 듯 했지만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에 가실 건가요? 네, 가봐야겠어요. 제 남편을 만나러요. 다음 날 미숙은 성호와 영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놀랐지만 곧 이해해 주었어요. 서울에 가셔야 하는 거죠? 성호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정으로서의 삶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두 분.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언제든 돌아오세요. 이곳은 항상 미정 씨의 집이니까요. 그 말에 미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이 작은 마을이 그녀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3년 전과 달라졌어요. 더 강인해진 눈빛, 더 단단해진 표정.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38의 여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준호, 이제 만나러 갈게. 미숙은
작은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성호가 그녀에게 줬던 월급을 모아둔 저금통, 몇 벌의 옷, 그리고 진우가 건네준 USB와 준호의 회사 주소가 적힌 메모.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험 관련 내용과 경찰 수사 부분이 다소 급박하게 전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고 개연성 있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7-8장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미숙은 낯설고도 익숙한 도시의 풍경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어요.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요.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미숙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진우가 준 정보에 따르면 준호는 강남의 준호전자라는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그곳에서 그를 만나기 전에 미숙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진우 씨, 준호의 일상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전화로 미숙이 물었어요. 보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박준호 씨는 보통 아침 8시쯤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해요. 점심은 주로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고요. 미진 씨는요? 그 여자도 같은 회사인가요? 네,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둘이 같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숙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물었어요. 준호의 집 주소, 자주 가는 식당, 주말 일정까지. 진우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보험 사기 의혹 때문에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준호의 회사 앞 카페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8시 15분,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는 준호가 보였어요. 그는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살짝 부쩍 더 프로페셔널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미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 불안, 아니면 그저 옛 감정의 잔해일까요? 미숙은 그날 하루 동안 준호의 일과를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미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숙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미진은 미숙보다 약간 어려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차지한 여자. 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미진에 대한 미움보다는 준호에 대한 분노가 더 컸어요. 그녀도 결국 준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사흘간의 관찰 끝에 미숙은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회사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오후 회의가 끝나고 준호가 로비로 내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호가 나타났어요.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일어나 그의 앞에 섰어요. 준호.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지 무심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순간 그의 눈이 커졌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미정. 아니, 미숙. 오랜만이야.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실망이야?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미진이 회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호 옆에 서서 미숙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준호 씨, 누구세요? 준호는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냥 옛 지인이야. 미숙은 미진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미진 씨. 전 준호의 아내예요. 미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아내라고요? 무슨? 준호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미진아, 먼저 가 있어. 내가 설명할게. 미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회사 쪽으로 돌아갔어요. 로비에는 미숙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그렇고 커피숍으로 가자.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여기서 할 말만 하고 갈 거야. 미숙아, 날 버린 거 기억나? 사고 현장에서 날 밀어내고 도망간 거?
준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그는 주위를 불안하게 살폈습니다. 그건 난 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 거짓말 마. 난 의식이 있었고 내가 날 밀어내는 걸 느꼈어. 내가 한 말도 다 들었어.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숙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그의 눈이 USB에 고정됐어요. 내 컴퓨터에서 찾은 파일들이야. 내가 내 이름으로 위조한 보험 서류, 내 서명을 모방한 기록들. 전부 여기 있어. 물론 USB에는 실제 그런 파일이 없었어요. 그저 진우가 준비한 빈 파일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걸 알 리 없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정말? 내일 경찰서에 가봐야 알겠네. 준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미수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내가 날 버리고 내 보험금을 타려 했다는 게 오해야? 준호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어요. 다행히 로비에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그만해.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하자.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대화하자고. 10년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끔찍한 밤. 모든 걸 한순간에 버린 사람이. 준호는 급하게 미숙의 팔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미쳤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돈, 얼마면 돼? 미숙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정말 변한 게 없구나. 그녀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경찰서에서 만나자. 아니면 지금 당장 같이 갈래? 준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걸 줄게. 회사 지분? 아니면 집, 차? 뭐든지. 미숙은 그를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난 정의를 원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준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미진이 다시 로비로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두 분 이야기 좀 들었어요. 준호 씨,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준호는 당황한 듯 미진을 바라봤어요. 미진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미숙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녀의 할 일은 끝났어요.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그것이 자라나길 기다리면 될 뿐이었습니다. 난 이만 가볼게. 미숙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양심에 맡길게. 내일까지. 그녀는 돌아서서 회사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로 준호와 미진이 언쟁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그날 저녁 미숙은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준호와의 만남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에 찬 눈빛, 미진의 혼란스러운 표정.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숙은 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그럼 진짜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용없을 것 같고, 그래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준호 씨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를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강했지만 긴 법적 싸움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룻밤 더 생각해 볼게요. 내일 결정할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숙의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미진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준호 씨를 따라왔어요. 그가 여기 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숙은 놀랐습니다. 준호가 그녀를 찾아온 건가요?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미숙은 망설이다가 미진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미진은 긴장한 듯 소파에 앉았어요. 정말 준호 씨 아내 맞으세요? 네. 법적으로는 아직 그래요. 그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당신을 사고 현장에 버리고. 미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랬어요. 3년 전 비 오는 밤이었어요. 미숙은 그날 밤의 일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고, 준호가 그녀를 버린 순간, 그리고 기억을 잃고 새 삶을 살았던 3년. 미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준호 씨가 그런 사람이라니. 당신은 몰랐던 거죠? 미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준호 씨는 이혼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서 힘들었다고. 정반대예요. 그가 내 재산을 가져갔죠. 저도 속은 거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정말 경찰에 가실 건가요? 미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증거가 충분할지, 긴 소송전을 감당할 수 있을지. USB에 정말 증거가 있나요? 미숙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사실, 없어요. 그냥 준호를 압박하기 위한 거였죠. 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할게요. 준호 씨가 저에게 한 말들, 모순된 이야기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미숙은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동맹이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과 준호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오늘 모든 걸 알게 된 후로요. 저도 피해자예요. 그가 저에게도 거짓말했으니까요. 두 여성은 한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지는 준호와의 관계, 그가 해온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이후 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당신 떠난 후 그는 미친 듯이 컴퓨터 파일들을 지우고 있었어요. 뭔가를 숨기려는 게 분명했죠. 대화가 끝날 무렵 미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우였어요. 미숙 씨, 큰일 났습니다. 박준호 씨가 방금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자수요? 왜요? 당신을 버리고 간 것, 보험금 사기를 시도한 것, 모든 걸 자백했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진도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자수했대요. 미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그녀의 증언이 필요했어요. 경찰서에서 그녀는 사고 당시 상황, 기억상실 기간, 그리고 최근 기억을 되찾은 과정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준호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가 제출한 증거와 당신의 증언으로 충분히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미숙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법적 정의는 이루어질 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경찰의 허락을 받고 미숙은 준호를 면회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 초췌한 얼굴, 그리고 포기한 듯한 눈빛. 미숙아, 와줘서 고마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난 내게 한 짓에 대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그냥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왜 자수한 거야?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를 다시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3년 동안 나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어. 미숙은 준호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인미수, 사기미수. 상당 기간 수감될 거야. 하지만 그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지. 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상하게도 기대했던 통쾌함 대신 일종의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진 씨는 그녀에게도 사과했어.
그녀도 내 거짓말의 피해자였으니까. 대화를 마친 후 미숙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에서 미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원도로 돌아갈 거예요. 그곳에 제 새로운 삶이 있거든요. 두 여성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인연으로 만났지만 서로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주일 후 미숙은 다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성우와 영희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들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우가 물었어요. 미숙은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날 저녁 식당에서 셋이 함께 술을 마셨어요. 미숙은 테이블 위에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재산 분할 재판이 끝났어요. 드디어 제 몫을 돌려받게 됐어요. 영희가 기뻐했습니다. 그럼 서울로 돌아가실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돈으로 여기 식당을 좀 확장하려고요. 괜찮다면 같이 하실래요? 성우와 영희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미숙도 행복하게 웃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준호의 재판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미숙은 그 뉴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난 이제 아무에게도 버려지지 않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